너희 도나도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화. 이것도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저는 참 재밌게 봤어요. 오늘 영화에 대해 얘기 나눴어요. 오늘 영화 제목이 뭐죠, 해백님? 오늘 영화는 본즈 앤 올입니다. 예, 뼈와 모든 것이라는 오리 아닙니다. 네? 꽥꽥꽥. 본즈 앤 오리. 오리. 디즈니 만화 제목 같네요. 예. 본즈 앤 올이라는 작년에 이제 개봉했었고 이게 원작 소설 원작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몬스터 안 감독의 몬스터. 야, 이거 뭐야? 뭐? 이게 다 발라먹은 거야? 아 왜? 야, 똑바로 안 발라먹냐? 아 진짜 뭐야? 뭐가? 너 변했어. 뭐가? 사랑하면 뼈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뼈까지 모조리 본젠 오. 자, 완벽한데 다시 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꿈은 반대라고. 예. 예, 안 혼나네요. 연습한 티가 나네요. 쩝쩝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네. 스토리 잘 들었고요. 네. 야, 이건 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거 스토리 하니까 섬뜩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깨름직한데. 이런 장면 나왔으면 했는데. 자, 그래요. 좋습니다. 한 줄 평을 또 해볼까요? 한 줄 평.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한 줄 평. 스토리야 뭐 거기서 거기니까요. 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한 줄 평. 조금 많이 다른 사랑 이야기. 쉽게 가겠습니다. 해백님. 저는 무책임한 어른들이 만든 폭력의 반복. 무책임한 어른들이 만든 폭력의 무어 폭반. 좋습니다. 되게 우리가 되게 그럴싸해 보이네요. 좋습니다. 우리 중에 이동진이 있습니다. 동진하십시오.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좀 이따 이어가면 될 것 같고, 참 바로 전설의 계영선 이어가겠습니다. 네. 전설의 교양. 2022년 작품이고 제목은 원래 제목도 본즈 앤 올입니다. 러닝타임 131분이 있고 2022년 11월 30일 개봉했고 한국의 관객수 6.2만 명. 정말 조금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IPTV에도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극장에서도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예술영화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사실 이 영화를 제가 좀 추천한 건 감독 얘기 한 번은 하고 싶었는데 이 감독 영화를 제가 다룬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다루기도 좀 쉽지가 않아서 못하다가 드디어 하게 됐네요. 감독 루카 구아다니노. 이름 외우기 항상 힘들었어요. 루카 구아다니노. 1971년 이탈리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감독은 뭐 옛날부터 영화를 막 많이 찍었는데 특히 틸다 스윈턴이 거의 페르소나라고 보면 되고 초반작에서는 그러다가 뭐 이런저런 영화 찍다가 2011년에 I Am Love라는 영화 있습니다. 틸다 스윈턴 주인공이었고 이 영화로 유수 영화제에서도 인정을 받고 이 감독 최고 작품 중 하나라고 항상 이 영화 얘기를 해요. 보진 못했습니다. 이걸로 이제 주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에 비거 스플래시라는 영화 감독 제작했습니다. 이게 그 옛날에 그 뭐냐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이 비거 스플래시라고 더 큰 첨벙이란 그 그림이 있습니다. 유명한 거 파란 거. 네. 그거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같고 이 감독 최고 흥행작이자 이 감독을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만든 2018년작 Call Me By Your Name. 네 이름으로 나를 불러줘. 그러니까 내가 안 감독님을 이 감독 이렇게 부르면 그쵸. Call Me By Your Name이죠. 네. 이 영화로 수없이 많은 되게 그 성소수자 동성애 이야기도 한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영상 안에 담아내서 이 영화 팬들을 엄청 만들었습니다. 그 티모시 샬라메라는 배우에 대해서도 하트 뿅뿅하게 만들었죠. 근데 이제 상대역이었던 아미 해머는 지금 뭐 바람 피고 뭐 이런 뭐 성 이런 걸로 지금 구설수에 엄청 몰려서 지금 완전 헐리우드에서는 퇴출. 이 차기작이 되게 많이 잘 나가고 있었던 배우인데 완전 가버렸습니다. 잘 가라. 그리고
나서 차기작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2019년에 서스페리아라는 옛날 다리오 아르젠토가 만든 발레 교습소에서 벌어지는 발레학원에서 벌어지는 공포 영화를 리메이크했는데 공포인지 예술 영화인지 모를 이상한 톤으로 만들었어요. 저 봤는데 이게 무섭지도 않고 막 되게 막 이상한 춤 많이 추고. 그러니까 이 맛도 저 맛도 아닙니다. 근데 또 묘한 매력은 있는 이상한 영화를 갖고 네. 오셨고 그러다가 또 이런저런 영화를 막 만들다가 2022년에 소설 원작인 본즈 앤 오를 갖고 왔고 2022년엔 언이븐 비거 스플래시라는 영화 만들고 앞으로도 한 4작품인가가 지금 차기작이 벌써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건 영상미 이 감독만이 갖고 있는 어떤 영상미가 있습니다. 막 그쵸. 카메라 흔들고 이런 건 아닌데 뭔가 몽환적 있고 예쁘고 뽀해서 되게 좀 예쁘게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 색감이 좋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특히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이 궁극인 것 같은데 저는 예고 뭐 뮤직비디오나 예고편 그리고 짧은 영상들만 봐도 뭔가 너무 예뻐. 그냥 색감이랑 이미지 그런 것들을 해서 계속 기다리고는 있는데 제가 완전 좋아하는 소재나 이런 건 아니라 가지고 못 보고 있다가 이번에 본즈앤을 보고 나서는 무조건 봐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 얘기 많이 하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공포를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감독이 그 본즈앤올도 그렇고 본즈앤올도 되게 공포적인 요소가 많이 있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그 서스페리아도 그렇고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공포 영화 뭐냐고 물어보니까 플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파리 그거요? 예, 사람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거. 그래서 이분 취향이나 이런 거 좀 알겠다라는 그리고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지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전 스토리가 사실 이게 되게 뻔한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드라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영화 보면 살짝 박쥐가 생각났어요. 영화 그 박찬욱 감독 박쥐.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날 세상이 치킨에게 점령당해서 우리가 치킨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재밌는 그림들을 볼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이해가 가는 게 뭐 삼겹살집인데 돼지가 맛있어요 이러는 것처럼 만약 거꾸로 돼지가 새길 집에서 돼지들이 사람 겹살을 먹는다면 우리가 우리 살을 가지고 맛있어요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의 장면을 보면서 그냥 회를 먹냐 매운탕 먹냐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능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다가 재밌었던 게 그런 뭐라고 할까요? 저는 제일 처음에 그 여자 주인공 아이가 할아버지 만나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뭐냐면은 백인 남성 노인과 흑인 여성 아이가 만났잖아요. 완전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이서 시너지가 나오기도 하고 나중에 뭐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면서 이 사람 이런 걸 붙이는 걸 되게 잘하시는구나. 거기다가 그 MSG 한 꼬집 공포를 살짝 넣는 거죠. 그러니까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진짜 보면서 되게 좋았습니다. 게다가 소스 중에 하나가 냄새로 확인하잖아요. 냄새처럼 명확하지만 불명확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생충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분이 숨길 수 없죠. 그런 요소를 잘 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스페리아도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저는 봤는데 공포 영화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공포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색감이 너무 좋아요. 그 빨간색 자극적인. 네. 그리고 좀 허무하게 끝난 느낌 들기도 하는데 그게 안 서운해요. 저는 그게 뭐냐면은 극작보단 연출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글이 조금 후져도 글이 좀 뻔해도 예측이 다 돼도 자신의 연출력과 뭐 이런 걸 피지컬을 통해서 그래도 실망시키지 않는 수준까지 끌고 간다. 이 감독이 그런 감독이 아닌가를 조금은 더 증명해 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중간에 보면 그 남자애가 성소수자를 공격하잖아요. 그 꼬셔가지고 잡아먹을 때. 근데 이걸 보면서 사격장.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얘네는 종족으로 따지면 종족 소수자잖아요. 근데 종족 소수자가 성적 소수자를 공격한다. 그러니까 소수자의 소수자 공격이라는 것도 전 그냥 그렇게 바라보니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속 질문을 던지는 영화 같았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스토리는 성장 드라마라서 뻔할 수 있는데 저는 엔딩까지 실망스러웠거든요. 왜냐면은 저렇게 끝날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 과정이 난 너무 재밌는 거예요. 흥미롭고. 그래서 이 영화는 제가 봤을 때 추천을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고 나서 후회는 안 하는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그리고 뭐 어차피 얘기를 하면 그 콜미 바이 유어 네임도 그렇고 감독도 자기가 커밍아웃을 소수자입니다. 걔이기 때문에 확실한 건 이 영화는 대놓고 소수자들만이 느끼는 거에 대한 은유가 깔려 있고 훨씬 이게 선을 더 많이 넣으면 스위스 아미맨이 되는 거고 거기는 그 시체야. 지금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웨이 원스 때문에 재평가 받고 있는 스위스 아미. 아무튼 그런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은유 빼고 저는
좀 전에 안 감독님 얘기를 좀 하면 이 영화를 추천을 해주기가 되게 애매한 게 그러니까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추천하기엔 공포적인 요소가 좀 그렇고 아쉬워요. 사랑 얘기로 추천하기엔 필요 이상으로 잔인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사실 결국에는 사랑 얘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저는 그 사랑 파트들이 좋았어요. 좋았고 본주의 놀이랑 대사랑 이런 것들에 은유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뼈까지 먹으면 그러니까 원래 얘네들이 이제 주인공들이 이제 시체 먹고 아니 시체가 됐습니다. 사람을 먹는 식인을 하는 인종들이지만 카니발리즘인데 그쵸?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 2명. 심지어 한 명은 사람 그냥 사람이야. 네. 얘네들을 뭐라고 하죠? 이 종족을 얘네들을 자기들끼리는 이터. 이터. 이터도 아닌데 식인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터 중에 뼈까지 먹는 단계까지 가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신기한 건 그 뼈까지 먹은 그 아저씨가 콜미 바이 유어 네임에서 주인공 아빠 역할이었던 배우예요. 되게 사랑스러운.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특이하고 여기에서 결국에는 그 캐릭터는 내가 보면 거의 텍사스 살인 정의도 살인마처럼 식인을 하는 되게 무서운 하고 동족들도 먹는 그런 애일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걔가 한 말이 진짜 끝까지 가본 사람만이 아는 뭔가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식인을 그걸 이제 그 동일한 의미로 사랑으로 바꿔놓으면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끝까지 가보면 그 다음에 네가 느끼는 이성에 대한 느낌이나 이거는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맞거든요. 대부분은 연애를 하기 전에 미리 섣불리 얘기하잖아요. 안 감독님 표정이.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막 남들이 연애하면 힘들 때 결혼하면 막 너무 힘들고 안 하는 게 낫다 하지만 나 그래서 안 하잖아.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감정들인데 섣불리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고 여기서도 결국에는 걔는 식인에 대해서 찬미를 하는 거고 진짜 뼈까지 먹는 것까지 가봐야 된다 얘기하지만 사랑이라는 것도 그 단계까지 갔을 때 다시 시작하는 주인공들이 이제 그 단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췌장을 먹어줘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영화였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유치한 걸 수도 있는데 이 사랑에 대한 은유를 식인으로 대체한 거다 이런 것도 저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묘사가 필요 이상으로 세. 그래서 이 영화를 사랑 영화로 추천해주면 나가 떨어질 것 같아 사람들이. 그 얘기인지 알겠는데 꼭 이렇게 봐야 돼? 특히 이런 처음에 손가락 네. 그 씬부터의 그 거부감이. 근데 도발적이잖아요. 전 되게 도발적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역시 그 가죽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다르네. 나는 그러니까 엄청 세네 하고 결국엔 이 영화 뭐 제일 많이 떠는 건 로우예요. 그렇죠, 로우 그렇죠. 후속편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리고 아니면 로우에 있었던 그 다른 그 종족이 같은 종족인데 다른 이야기처럼 아니면 로우를 재생산한 영화처럼 보였어요. 훨씬 좀 깔끔한 느낌으로. 근데 전 로우만큼 좋은 영화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우선은 공포 영화 정체성이 훨씬 명확하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진짜 애매한 영화라서 추천해주기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보면서 그 사랑 이야기보다는 약간 그 사회에 덩그러니 놓여진 청소년들 생각을 좀 많이 해서 학교 폭력 생각도 좀 많이 났고 왜냐하면 그 일단 어른들이 보통 이제 하는 거 예전에 뭐 가족들 이렇게 상담하는 이런 데도 많이 나왔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표현을 하지 않으면 절대 받아들이는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들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찾아올게 하고 버렸던 자식들 같은 경우 그 자식이 과연 나중에 만난다고 그 부모가 다시 너무 그리웠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저는 하나의 이제 폭력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주인공의 아버지도 역시나 그리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엄마는 나중에 또 딸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너가 있으면 안 돼라고 죽이려고 그러고 할 얘기 있다. 아버지는 뭐 지켜주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엔 방치하고 있다가 본인이 이제 떠나고 버려진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모였을 때 그 발생할 수 있는 폭력적인 부분들이 저는 먹는 거로도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먹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던 할아버지나 그리고 이제 그 이터가 아닌 사람 그리고 끝까지 가본 사람들이 너무 무책임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거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들의 욕망대로 이들을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호라는 명목 하에 있는 어떤 뭐 선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어른
이나 뭐 지금 뭐 국회의원으로 있는 어른 이런 사람들한테 방치되어 있는 학생들의 모습들이 좀 많이 투영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결국엔 그래서 피해를 받는 건 또 학생들이었다, 청소년들이었다라고 결론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보면서 사랑 이야기보다는 좀 약간 지금 현실에 놓여져 있는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영화로 더 많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석적인 면이 다양한 것도 있고 그게 뚜렷하게 소위 말하는 콘스트가 있을 게 대립을 해줘 버리니까 네네. 다각도로 해석이 되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소스가 너무 흔한 소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얼만큼 그렇죠. 키치하게 해내느냐. 근데 거기서는 그래서 아까 그 손가락 장면이 되게 도발적이면서 이게 이 영화 뭐야 이렇게 하면서 보게 되는 도발적 장면이었고 뭐 엔딩 이거보다 계속 중간에서 겪게 되는 그 스토리들이 나름대로 약간 흥미로웠어요. 네. 되게. 여정이고 약간 어리광자 같기도 했어요. 그 맞아요, 달 여행하면서 맞아요. 네. 하나씩 만나는 그 네. 캐릭터들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근데 이게 하여튼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건 이 결국에는 답이 없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 살아남은 애들도 어떤 시스템이나 이걸 구축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냥 자기의 편한 방식으로 그쵸. 뭔가를 근데 대부분 왜곡된 방식이고 사실 티모시 샬라메는 저는 조금 납득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살아남았냐라고 하면 그리고 너무 정상적이잖아요. 네. 그 어떤 갈증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너무 그냥 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착각. 왜냐 다른 그 이미 망가진 애들을 보면 절대로 그 욕구가 있을 때도 그렇고 뭔가 혼자서 버틸 수 없을 것만 같은데 너무 잘 이겨내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런 게 좀 안타까웠고 그 영화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장치적으로 후반에 그 마크 라일런스 캐릭터가 우선 그 아저씨는 너무 잘해. 네. 처음부터도 막 근데 그것이 그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네. 그 너드 박사로 나왔을 때도 네. 그렇고 이 아저씨 너무 연기를 잘하는데 처음부터도 아군인 것 같기도 하고 그 그렇죠. 적군인 것 같기도 하고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분명한 건 이 여자에 대한 태도도 그 누구냐 최민식처럼 진짜로 그냥 내가 사람 안 돼 이럴 것 같이 보이면서도 정말 아끼는 것처럼도 보이고 막 아사무사한 뭐 그런데 끝을 보면은 그 잘못된 욕망이라는 건 확실하지만 캐릭터 구축이 정말 잘 돼 있는데 이 캐릭터가 마지막에 나는 그 여동생까지 죽인 거잖아요 티모시 샬레메. 그렇죠. 근데 그게 머리카락만 봤을 때 제가 잘 안 찝혔어. 네. 그게 좀 아쉬웠으니까 여동생이 나왔을 때 여동생을 대하는 티모시 샬라메의 태도나 이 여동생이 갖고 있는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뭔가가 인상에 남았어야 그 장면이 충격으로 받아지는데 저는 그렇게는 그냥 네. 여동생도 죽였어라는 얘기 듣고 그냥 죽였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았고 그게 장치적으로 잘 안 느껴져서 그게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 주인공 둘한테 너무 몰입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거를 조금 그쵸. 소홀하게 다는 게 네.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 감독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는 뭐 사랑 이야기나 뭐 치킨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근데 결국 남는 건 되게 공허하게 그냥 둘이 앉아 있거나 티모시 샬라메 차에서 혼자 잘 때 종이 이렇게 나풀거리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기억에 남는 이건 감독의 확실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그 어떤 철학자분이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제일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꼭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사실은 그러면서 정확한 것 같아요. 해답을 보여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사실 우리가 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인생에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영화도 그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답은 없어. 근데 이런 엔딩도 있지. 저런 엔딩도 있고. 근데 거기서 근데 사실 상업 영화나 뭐 어떤 영화에서 어떤 자신의 신조적인 뭐 확실한 답을 보여주는 건 좀 중요하다고 봐서 그러면은 아쉽긴 한데 어쨌든 다큐 영화는 아니지만 그런 걸 보여주고 있다. 근데 예를 들면 그죠. 얘들한테 살인이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살생하고 섭취하는 의미가 아니라 얘네는 자기를 증명하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이 난 오히려 그래 공포 영화로 막 죽이는 게 나왔어. 영화도 있으면은 이런 영화도 있는 게 우리의 사고를 좀 더 폭넓게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추천은 못하겠지만 그냥 나는 봤을 때 흡족했다 정도 이렇게 한번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이 뇌 한번 씹는 느낌.
그런 느낌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코 세정하는 것처럼 귀여. 막 내 세정을 막- 해요. 야, 이 영화 재밌대 하고 봤는데 실망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영화 보고 나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훨씬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좋다고 못하겠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엔딩 이후에 여주인공은 어떻게 다시 버스를 타고 살아갈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나이 먹은 사람처럼 그런 사람 또 근데- 보게 되고 근데 식인을 하긴 해야 되잖아. 무조건 해야죠. 그러니까 얘는 그거에 대한 답은 못 찾았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미 알기 전에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게 제일 안타깝더라고. 아버지한테 버림받았을 때가 제일 안타깝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들을 때쯤에 어쩌고 저쩌고 이거야. 근데 또 약간 플래시백 장면에서 아저씨 피토하고 그런 장면은 네. 그게 뭐지? 그게 혀를 좀 씹었나 그- 얘가?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음. 여자가 꿈꿀 때 하는 음. 아빠가 밖에서 피토하는 장면 음. 하나 있고 또 그 티모시 샬라메는 꿈에서 자기 음. 아빠나 누구 아니면 뭐 경찰 같은 사람 막 때리는 네.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맞아요. 뭐, 사실 음. 해석이 잘 되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 같은 장면에서는 아버지는 엄마를 되게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터가 아닌데 이터인 거 하는 것처럼 뭐 노력을 해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걔가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인간들에 대한 반응이 다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가 아마 그 장면은 제가 볼 때 이건 그 의도로 보여준 장면이라기보다는 이거 보면 뭐 생각나 이런 느낌이 드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여자 주인공이 기억을 잃었었잖아요. 원래 맞아요. 먹을 때. 표현할 때.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그러면 그 잃었던 기억의 부분이 생각나는 건가 꿈으로?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식인 메멘토. 네. 그래서 아버지도 사실은 그랬다 이랬는데 굳이 매칭이 이게 안 돼. 네, 뒤로 가니까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미지. 이건 또 아니네 싶더라고요. 뭐 심리 상담 카드라고 전 생각했어요. 음. 뭐 이거 보면 뭐 생각나? 이런 느낌? 하여튼 뭐 대부분 이런 영화들은 마지막엔 그래도 자기만의 사는 방법을 정확하게 예를 들면 뭐 동물들을 먹으면서 그쵸. 산다거나 뭔가라도 이렇게 하면서 할 텐데 여기는 그냥 그럼에도 이해가 좀 성장하거나 자기 정체성에서는 슈리랑 비슷하네. 성장하거나 깨달음은 분명히 얻긴 얻잖아요. 그 티모시 샬라메랑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잘 살 것처럼 보여주긴 했는데 아무리 봐도 잘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라는 그쵸. 생각이 들면서 좀 되게 막연하게 마지막 끝내는- 장면도 그냥 상상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약간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은 느낌. 모호하고 둘이 있는 장면 네. 뭐 좋은 추억일 수도 그냥 있고. 이 영화에서 가장 짜쳤던 거는 그 티모시 샬라메가 죽는 이유였죠. 칼 찔린 예. 거. 아 저렇게 죽이긴 좀 그렇지 않나? 이게 좀 그거보다 더 짜치는 거 제가 하나 얘기할까요? 네. 봉투로 얼굴을 막는 게 뭡니까? 아. 손이 봉인이 안 돼 있는데 그랬는데 거기에 마이클 라이런스는 정말 대단한 배우인 게 그거를 이러고 있어. 아니 칼로 찢으면 되잖아. 안 돼요. 왜요? 감독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개연성 만드는데 네. 그리고 그 칼을 휘두르다가 찔린 거잖아. 근데 예. 아니 칼 이러고 겨누고 있는 사람 얼굴을 무슨 무슨 몽둥이나 소화전 같은 거로 소화기라도 후려 때렸어야지. 그래서 이게 참 장면 만들면서 얼마나 고민했을까. 그것보다 저는 너무 목적을 뚜렷하게 가진 게 아닌가.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여튼 끝내야 돼. 그러니까 근데 제일 잔인한 게 뭐야? 숨 못 쉬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좀 좁아진 게 아닌가. 왜냐면 뒤로 가면 그런 후진 부분들이 좀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여동생 죽였다는 것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죽였구나. 머리카락 딱 보자마자 핀에 보였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전혀. 그렇죠. 그래서 그 또 하나가 맨 처음에 그 아저씨가 머리카락이 엮은 거 보여주잖아요. 네. 그것도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아요? 네, 그거가 원래는 사실 어. 무서웠어야 되는데 그래, 맞아. 섬뜩해야 되는데 근데 소울 음악이라도 깔았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러니까 음악이나 이게 너무 잔잔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나는 이따 디디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공포 영화 그러니까 근데 되게 섬뜩 그러니까 그러다가 뭔가 나오니까 더 그래. 예를 들면 그 옥수수밭에서 막 먹을 때도 그 피 먹고 이런 거 또 되게 리얼하게 묘사를 하니까 네. 이게 간극이 너무 커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건가? 감독이 기복이 심하네.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제가 저 보기에 개인적으로 저는 머리카락에 대한 걸로 뭔가 만들어지거나 이런 거에 약간 역함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공포 영화나 이런 것도 머리카락이 막 입에 씹히거나 이런 거가 보이면 되게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TV에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서 머리카락 공예 해가지고 꽃 만들고 저는 그것만 봐도 좀 약간 역한데 이 영화에서는 그것도 못 느꼈어요. 옛날 우리나라 어렸을 때 그 구워 먹는 사람 있었습니다. 예, 머리카락. 예. 김처럼. 이게 막 뭉쳐서 영화에 나오는데도 이게
일부러 너무 연출을 자연스럽게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별로 막 그런 맞아. 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그래, 그게 사실 그렇구나. 충격이어야 되는데 네. 이러고 넘어가 그냥. 이게 그거- 일부러 그리고 그렇게 연출을 한 건지. 모르게 그거랑 또 사실 티모시 샬레메가 나를 먹어달라고 하는 장면은 어떻게 보면 심파일 수도 있고 되게 감성적인 작품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정서적으로 깊이 들어가지가 맞아요. 않아. 그냥 이렇게 원형을 보게 되더라고. 아이고 힘들죠. 그걸 어떻게 공감을 해요? 아니 그 슬프거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나를 위해 먹어달라고 하는 게 너의 췌장을 먹어줘 하면 슬퍼야 되는데 그런 게 잘 뭔가가 뭔지 알겠는데 안 아니, 슬픔. 이상한 고어함과 음. 이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면서 이게 융화가 안 되는 느낌을 그러니까 저는 그 느꼈어요. 로우였나요? 예. 그게 참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로우는 아예 공포로 갔으니까. 음. 그리고 로우는 마지막에 반전에서 음. 사실 이건 가족력이야 얘기했을 때 음. 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와 대박이다 이랬는데 이거는 렛민 오리지널도 그렇고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맞습니다. 그냥 약간 이렇게 표현을 갑자기 떠오른 표현인데 그 사람 감독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연상호가 아닌가. 근데 좀 미학적으로 이분이 추구하는 분야는 어떤 직접적인 정서나 스토리텔링은 아니고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각적이거나 아름다움이나 추구하는 건 분명히 맞아, 뚜렷하게 가지고 가는 건 콜미 바이 있어요. 유어 네임을 최고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을 조만간 봐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디들 한번 가볼까요? 네. 이 DDR 음악 감독이 트렌트 레즈너라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에티커스 로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인더스트리얼 락이라는 장르를 만든 사람이에요. 나인치네일스의 멤버입니다. 나인인치 네일. 예. 아, 근데 나인치네일스가 멤버가 몇 명이게요? 한 명. 맞습니다. 트렌트 레즈너가 나인치네일스예요. 9명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예. 근데 나인이니까요. 네일인데, 나인치네일스 뜻이 뭘까요? 9인치 송톱? 못. 못? 아 네. 네일이구나. 예, 그게 아 틀렸네 씨. 관 뚜껑 닫는 못이에요. 아 그래서- 장못. 예. 대못. 아. 그래서 그거로 만들었고 이 데뷔 앨범이 프리티 헤인 머신이라고 말도 안 되는 제목이죠. 예쁘고 증오스러운 기계. 그래서 인더스트리얼한 장르를 아예 만든 사람이고 이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사람들이 뭐 마릴린 맨슨도 있고 기본적으로 장르를 창조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디사이저로 낼 수 있는 이상한 짓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거의 아티스트급에 들어가는 사람. 예, 장르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아티스트급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재밌게도 그걸 다 해내고 이제 영화 음악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계속 활동하고 있고 또 하나가 그렇게 기괴하고 때려 부시는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이번 영화 보면 굉장히 서정적으로 잘 가죠. 근데 그 기반은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기반이에요. 아 그래 기타 소리 같은 것도. 아니, 그러니까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 맨 처음에는 그 디지털로만 가다가 나중에 아날로그 돌아왔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영화에서 사용한 기본적인 사운드 베이스는 디지털을 많이 사용합니다. 디지털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이쁘고 따뜻하게 꾸며도 그 아날로그의 따뜻함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잘 설계한 음악 디자인이다 이거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가 같이 한 에티커스 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작곡가이자 오디오 엔지니어였고 트렌트 레즈너랑 함께 같이 작업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스코어 현악 위주로 하는 거 그거를 되게 잘하시니까 서포팅 해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서 같이 작업을 많이 하셨고 이제는 아예 둘이 더블로 같이 음악을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온탕냉탕이죠. 왜 트렌트 레즈너가 차갑고 뭐 이런 것들을 잘 만든다면 이 사람 따뜻한 걸 잘 만드는 그래서 앞으로 조금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가 사실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뮤지션이래 가지고 앞으로 트렌트 레즈너가 이제 이런 디지털 영상 뭐 이런 작업에서 얼마나 또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어느 회사 그 이상의 존재여가지고 앞으로 트렌트 레즈너가 음악 감독으로 나온다 하면은 그 영화는 좀 믿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대중성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 만든 장르 자체가 대중적인 장르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뭐 영화에 대해서 좀 마무리하면서 끝내고 싶은데 야 이게 이 영화 소수자에 대해 다룬 얘기긴 한데 이게 좀 다른 게 다른 소수자 얘기랑 다른 여기는 확실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야만 하는 소수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그 기존에 알고 있는 소수자는 유해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쉬웠는데 이들은 자기가 원한 건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었는데 남을 해치게 태어났어. 이게 뱀파이어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좀비도 안 되겠구나. 근데 뭐 식인을 하는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인, 존재로 흡혈 이런 게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존중해줄 수 없는. 그러니까 사실 공존이 불가능한 존재인 거잖아요. 근데 언젠가 멀리 생각해봤을 때
사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뭐 이런 성 문제라도 그리고 그 당시엔 생각 안 해봤던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이게 다양성이 확보되면서 이런 고민도 언젠가 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왜냐면 일단 카니발리즘이 분명히 있기도 한 건 사실이니까. 그래도 예. 극단 너무 극단. 그러니까 예. 박쥐까지 그러니까 흡혈귀까지는 괜찮아요. 그냥 수혈해주면 되니까. 아 그럼 돼요? 선 그읍시다. 예. 박쥐까지는 뱀파이어들은 음.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 이게 히어로물이면 악당들만 노려서 죽인다. 뭐 예를 들면 근데도 사실 법적인 거는 이게 피만 잠깐 빌려가고 심지어 뱀파이어 노예로 만들면 잘 챙겨주기도 하잖아요. 헌혈재단에서 그렇죠. 적십자회랑 예를 들면 하면 돼요. 삼각김밥처럼 이제 유효기간 얼마 안 남은 건 준다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죠. 헌혈증 가져오면 주는 식으로 해서 얘도 뭔가를 돈을 벌고. 이래 뭐냐 진품 가품 이거 진짜 피하 가짜 피하게 먹어보고. 시기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 궁극적인 걸 해놓은 것 같아서 이게 사실은 그래서 개 먹는 얘기에 적합이 되는 게 먹는 개가 따로 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갑자기 아니 뭐냐면 얼마 전에 어. 어디더라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미국이랑 그 지역들이 하는데 예. 단체 연수 수련원 가기로 했는데 한국인은 이 지역에 개도 사는 그 농장인가 있어서 오지 말라고 보이콧 당해야지 안 한국인은 갔다고 못 보고 근데 왜냐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개고기 먹는다.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식인이 혹시나 알아요? 언젠가 갑자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거죠. 안 돼. 아니 그러니까 한 100년 아무리 생각을 해도 100년 천년?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또 비슷한 화두를 다룬 게 옛날에 우리가 경계선 여기선 트롤. 그쵸, 근데 그쵸. 보면 자기는 정체성은 트롤이고 사실 트롤은 거기서 또 인간들한테 실험당하고 학살당했던 트롤이고 그 남자 입장에서 트롤은 인간을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이용하거나 그러면서 존재해야 되는 자기가 타고난 그게 있잖아요. 그 남자애는 그러고 근데 여자는 인간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인간 편을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엔 좀 인류를 위해서 많이 했는데 내가 보기엔 여자 주인공도 그렇고 결국에는 자기를 해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이터가 살아가는 방법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공조는 그쵸. 이런 생각이 그냥 그 들어서. 엄마가 팔 자르고 있었듯이. 이게 사실 진짜 답이 그러니까 답을 못 찾는 게 아니고 없는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쯤 미리 한번 너무 불쌍하네요. 내훈련 하는 거예요. 야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언제 솔직히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평생 그런 고민 안 하고 살 수도 있는데 이런 예술 작품에서 그런 걸 한번 미리 한번 해보는 거죠. 그거 어떻게 생각해?라고 했을 때 근데 거기서 뭐 앞으로는 좀 더 이 사람도 약간 좀 순한 맛이 있으면 좋겠고. 확실히 안 감독님이 이터였으면 그 경찰이랑 같이 돌아다니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닮았어 느낌이. 일단 이제 팟캐스트 그만하겠습니다. 뼈까지 먹을 것 같아. 하여튼. 야 그래야 된대. 이러면서 손막 하고 다닐 것 같아. 그래서 앞에 해자 붙여서 헤이터로. 좋습니다. 헤이터. 네. 좋습니다. 아무튼 생각보다 진지하지만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 해치면 안 돼요. 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화는 둘 중 하나인데 지금 앤트맨 앤 와스프 퀀텀 드라이브? 매니어 퀀텀 매니어? 드라이브 걸고 싶어요. 아니. 퀀텀 매니아 아니면 올빼미 둘 중 하나인데 네. 저희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네. 퀀텀 매니아는 뭐 급하게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가지고 우선 올빼미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앤트맨은 또 실망을 많이 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되네요. 네 좋습니다. 앤트맨도 그래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마 다른 걸로 그리고 그 딸이 이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람쥐. 다음 방송도 많이 들어주세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수고하셨습니다.